좀 억지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어딜 들어갔어.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더니만 거기에는 이미 어떤 강도가 그 집 주인들을 인질로 잡고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서 뭐 어떻게 마주치는 바람에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강도하고 싸워서 강도를 제압해갖고서 경찰한테 넘긴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는 도둑질하러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강도를 때려잡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럴 때 이 도둑은 칭찬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그 어떤 행위를 그 칭찬할 만한지 아닌지로 판단하게 되느냐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뭐 뉴스 나온 것도 한번 봤던 자료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곳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50 정도의 금액, 그 현지 금액,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6만 원 정도 되려나요?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갑에다가 넣고 그리고 거기에 명함하고 뭐 신분증 같은 것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거기다 같이 넣고서 길거리에다가 뿌리는 거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1000군데, 그러니까 한 1100개, 1100개를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개나 그 집으로 연락이 와서 되찾게 되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나라마다 1000개씩을 만들어 갖고서 그렇게 돌리는 실험을 했대거든요. 그랬더니만, 제일 많이 그 회수가 된 나라들이 이를테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들이래요. 그 우리나라가 네 번째 많이 회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퍼센트가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10개를 분실하면 10개 중에서 6개는 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명함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지갑을 주셨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면, 그리고 설문해보고 물어보고 하면, 그게 다 공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얼마나 그걸 아까워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실물을 찾았던 경우 처음에는 그런 공감을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내가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거라는 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찾아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그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아주 좀 재밌는 좀 문제를 또 일으키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되게 좀 웃긴 말이긴 해요. 웃긴 말이긴 한데 결국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뿌듯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결국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남을 돕는 선행은 자기의 기분이 좋자고 하는 말인가? 좋자고 하는 일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남을 돕는 거는 결국 자기를 돕는 거네? 그걸 도와주면 내가 좋아지잖아. 남을 돕는 걸 우리는 흔히 이타적 행위라고 하거든요. 남을 위해서 하는 행위. 근데 이타적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분에 따라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선한 행위를 기분에 따라 한다면
결국은 그거는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착한 일인가? 그게 어떻게 선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의한 행위, 어떤 자기 기분을 좋자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선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과 악, 옳은 행위와 올바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착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게 올바른 거고 따르지 않는 게 올바르지 않은 것, 나쁜 행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종교를 가진 그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또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뭘 해라. 어떤 규칙, 어떤 일을 해라. 그게 올바른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누군가가 어디서, 그 종교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는 것, 그게 곧 선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종교를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야 할 규칙이 없느냐? 있죠.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따라야 할 공통적인 규칙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법이 있고 좀 넓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규범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도덕 규범은 일단 제외하고 법을 지키는 것, 법에서 말하는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거고 그게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고 그게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 그런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게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규칙이라는 게 사실은 또 되게 다양하거든요. 실제로 그 종교적인 규칙과 현행법, 법의 규칙이 서로 어긋나갖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양심적 병역 기피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 정해놓은 규칙과 종교가 정해놓은 규칙이 충돌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누군가는 법의 규칙을 지키고 누군가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도 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쪽 규칙을 지키는 것이니까 올바르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규칙 따르기도 사실은 아까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옳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규칙 따르기를 선택을 한다면 규칙도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의 규칙을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적 신념이 제1,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간다면 이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 제1 규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규칙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런 규칙과 또 약간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즘 정의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유 실험인데 기찻길에 기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요건 이제 재밌는 사유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쭉 가고 있는데 기찻길 저쪽에 5명의 인부가
거기서 기찻길 위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긴 피할 데도 없어갖고 기차가 오는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차가 그 길로 쭉 계속 가면 이 5명은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서 기차가 오는 걸 봤거든. 근데 이 기차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로를 전환하는 이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바꿔주면 이 사람들한테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길에는 인부 한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냥 냅둔다면 5명이 죽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옮겨갖고 기찻길을 선로를 바꿔갖고 기차가 저쪽으로 가게 한다면 그럼 1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왔던 재밌는 그 사유 실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 선로의 앞에 여러분들이 선로 변환기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난 아무 결정도 안 할래. 아무 결정도 안 한다는 거는 5명을 죽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든가 이걸 당기든가예요. 그러면 5명을 죽게 하든가 1명을 죽게 하는 거죠. 뭐 죽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끔찍하긴 한데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 사회 실험을 살짝 바꾼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 뭐냐면 기차가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육교 위에 있거든요. 보니까 이 기차가 가는데 저쪽에 5명이 일하고 있어. 그냥 냅두면 이 5명은 죽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앞에 누군가 1명이 그 육교 위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육교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그럼 기차가 가다가 그 사람을 치게 되고 그래서 기차 운전사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그 사람을 떨어뜨리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결과로만 놓고 보면 사실 1명을 죽이느냐 5명을 죽이느냐의 문제는 구조는 똑같은데 우리가 그 결과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행위할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에 따라서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가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 갖고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단초를 제공해 줄 뿐인 거죠. 근데 이 사회 실험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가져봤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동영상이에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한 아이가, 아이 아빠가 이 실험을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죠. 5명하고 1명 중에서 너는 어디서 기차를 운전할래? 그랬더니만 1명을 가져다가 5명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감동하죠. 야, 넌 진짜로 탁월하고 현명하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는 기차를 몰고 그 6명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가 이제 헐 하고서 이제 좀 놀라는 장면인데, 그 1명의 그 인부를 5명이 옆으로 놓고, 요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는 아주 묘하게도 그 6명이죠. 6명을 쓸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되게 좀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재밌자고 본 그 영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답을 구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정답이다 라고 그걸 찾는 어떤 사고의 과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유실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위하느냐, 사실
인간이 동물이라면 여러 동물들은 뭐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하나의 일종의 규칙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사실 넘어선 존재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인간적인 본능도 사실 동물적 본능도 인간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본능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하는지 공감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 착한 언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 삶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화가 중요한 거죠. 많은 대화와 그 토론, 고민을 통해 갖고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